일단 오늘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2시부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예정됐던 마지막 변론 기일인데요. 사실상 오늘 기일이 끝나면 선고만 남겨놓게 됩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그리고 차수로는 11차 만입니다. 변론 종결까지 50일 걸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81일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는 다소 빠릅니다. 오늘 기일은요, 나머지 증거조사, 그리고 양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로 이뤄지는데 현재 각 쟁점에 대해서 국회 측 최종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측 변론이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인데 6시쯤 변론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1시간 넘게 일정이 지체가 된 상황이고요. 소추위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아마도 7시쯤이 넘어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1시간씩 변론이 늦춰진 게 예정됐던 최종 변론에 앞서서 증거조사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이 마지막 변론인데 증거조사 절차가 또 있네요,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이번 그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수사 기록이라든지 서면 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9차 변론에서도 보면 증거조사라든지 개인 그 입장을 피력하라고 하는 증인신문 없이 그런 절차가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증거조사가 추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10차례 변론 동안 쟁점이 됐던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탄핵심판에서 정리됐던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 그리고 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그리고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입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위반했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가 핵심이고 모든 쟁점이 여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5가지 쟁점 하나하나 양측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각각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11차례 변론 기일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윤곽이 나왔는데요. 먼저 대리인단은 그 쟁점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당시 개헌법과 헌법이 규정한 요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절차가 위반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헌법과 개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전시사변 등의 상황이 없었고 국무회의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대통령 쪽에서는 야당의 예산 삭감 그리고 줄탄핵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이고 그 상황 판단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며 국무회의도 실제로 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 전면 금지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도 국회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국회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이 쟁점들에 대해서도 각각 또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의결 방해 여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인데요.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고 계엄 상황이라도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군경으로 이를 방해하려 했다면 곧바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 측은 군경의 국회 투입이 계엄 해제권을 지닌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대통령은 질서 유지용 투입이다. 이렇게 맞섰고요. 선관위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인데 헌법기관의 독립성 침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무 일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이고요.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명단이 나온 상황인데 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다투고 이 둘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재판이 아닌 탄핵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이 5가지 쟁점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쟁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서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고 한 가지 사유라도 위법함이 있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쟁점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집중하고 있는 질문이 군경 국회 봉쇄랑 그 정치인 체포 지시 부분에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포고령 발표형이라든지 비상계엄 아니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 이런 부분은 헌법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론이라든지 CCTV에 대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조금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면에 국회 봉쇄를 했는지 체포 지시를 했는 거는 사실행위 부분이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행위를 그 체크하는 부분에서 점검하는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조금 더 질문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모호한 부분에서 그동안 좀 질의가 네네.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뭐 국회 측의 최종 변론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각각의 쟁점별로 쪼개서 변론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론 같은 경우 통상적인 일반 재판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그냥 변호사들이 재판에 대해서 최종 변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쟁점이 5가지로 나눠져 있고 더군다나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섹터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쟁점별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인데 뭐 이 역시 당연히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온 것, 그러니까 변론에 출석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최후 진술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 제한이 없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내용을 밝힐지 주목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3월 24일로 잡혀 있습니다. 네. 즉 형사 재판은 아마 탄핵 심판 선고가 난 후에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에 대한 사과 내용이 있을지 또 만약에 있다면 그 분량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내용이 혹시 있을지 그 부분이 관심거리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준비했다고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본인의 최후 진술이니만큼 아마도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본인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로서 사실관계 부분은 이미 충분히 변론 기일에 다뤄졌기 때문에 예. 본인의 판단,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강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길까요? 네, 정치적 메시지 같은 것도 담길 것으로 생각되고요. 최후 진술이라는 거는 사실 재판에 있어서 마지막 정점을 찍는 부분인데요. 최후 진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반성입니다. 진지한 반성. 그래서 이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적어도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예측해보건대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헌정질서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반면에 만약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반면에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임기로 복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도 좀 최후 진술에서 소회를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최후 진술이 최종 선고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 헌법재판 같은 경우도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 말고 일부 진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그 쟁점이라든지 핵심적인 법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까지도 최후 진술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뭐 크건 작건 간에 뭐 소소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